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피부센터 이동근입니다. 투자 하이패스 새해 들어서 첫 시간인데요. 사실 시장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 시장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시장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거의 2,700선에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어떤 상승을 기대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커져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좀 무색하게 올해 1월은 오늘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초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새해 첫날 오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강보합 정도 나오고, 이틀 빼고는 다 빠졌죠.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지금 얼마나 약세를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제 연초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이 작년 연말에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거쳐야 되는 조정입니다. 이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겪었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조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 증시는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작년 12월 시장의 랠리 분위기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2670까지 근접을 했어요. 2700선에 거의 근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20일 이격도가 104.8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과열권에 진입을 했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랠리를 보였던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뉴욕 증시의 랠리, 국내 증시의 랠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국면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특히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조정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은 항상 연말과 연초에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작년 말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금융투자의 차익 매수가 청산이 되는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까지도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거의 1월 달에만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이상 출회가 됐고요. 결국 배당을 노린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청산, 이건 매년 일어났던 현상인데, 다만 올해는 시장이 하락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원인을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꼽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이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4분기는 잘 아시겠지만 성과급의 지급이라든가 또는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한 차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계절성이 나타나는데, 이런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에 실적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역할을 가져오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올해 2024년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작년 4분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여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기술들, AI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이런 개념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 반도체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꺾이면서 오히려 이런 기대가 걱정으로 좀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국내 증시와는 달리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를 소화하면서 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어제 또 오늘 이러한 국면에서는 사실 또 하나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뭐 홍해에서의 어떤 예멘 반군과의 교전, 여기에다가 또 새롭게 그 뭐 이제 김정은의 어떤 이런 계속적인 도발적인 언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컨트리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조금 그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미국의 CPI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PPI는 시장 예상보다 더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CPI가 이제 그 예상보다 높았던 것에 실망하면서 뭐 연준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계 심리가 커지기도 했지만은 또 PPI가 예상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3월 금리 인하로는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월러 그 연준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파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그 3월 금리 인하 노론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경계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뭐 페드워치나 이런 그 지표들을 보면은 3월 금리 인하론이 60% 이상의 그런 가능성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전반적인 분위기가 3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과 어떤 이러한 그 지표 간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조정은 한마디로 지나치게 앞서갔던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이고,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뭐 올해 시장에 제가 작년 말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시장 1년 내내 이러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현실과 이런 부분들의 괴리가 벌어지고 좁혀지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일단은 시장은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2024년에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의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뭐 다만 아직까지 반도체를 비롯한 어떤 테크 업종, 기술 업종들의 이익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이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표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지난 4분기까지는 이제 적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쳤다면은 반도체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는 시기를 2024년 1분기로 예상하는 그런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익의 전환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오히려 실적이 향후에는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최근에 그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이끄는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특히 이제 글로벌 기술주의 어떤 이런 그 흐름을 이끄는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2023년에 이익성장 주도주가 엔비디아라든가 메타 같은 종목이었다면은 2024년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최근에 분석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죠. 결국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글로벌 기술주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올해도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 기대는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최근에 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그런 흐름들은 올해 내내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가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또 뭐 네이버,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또 한 번 본격적으로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어떤 그 양호한 실적을 보였거나 또는 시장의 기대치가 상향되거나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더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뭐 현재 시장에서 올해 1분기 그리고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뭐 유틸리티, 또 헬스케어, 뭐 항공, 또 방산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좀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작년 연말에 어떤 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 이제 연초에 이어지는 하락과 함께 걱정과 우려로 좀 바뀐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의 랠리 부분은 이제 그대로 뭐 다시 되돌려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과하락의 국면이 나타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단순히 지수만 보면은 지수상으로는 고점에서 100포인트 이상, 뭐 거의 이제 200포인트 가량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죠. 다만 하락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다시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 과정에서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수의 저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수 반등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높아진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또 변동성을 좀 이용하는, 그러니까 변동성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성을 대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 연말 이후에 사실 그 지수의 어떤 랠리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나 색깔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컸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1월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기대가 시기상조였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 레벨의 후퇴 속에서 코스닥, 또 뭐 테마, 또 순환매 이런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시장 대응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좀 저점을 확인하고 지수의 반등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뭐 어떤 이러한 그 테마 중심, 종목 중심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투자 하이패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